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는 김 감독님이 네. 소개를 하나 해주실 텐데. 네. 사람? 드러머인데요. 쉘리 맨이라고 웨스트 코스트 서부 재즈의 아주 간판격인 드러머인데 거의 뭐 그 웨스트 코스트 재즈를 시작하게 네. 한 장본인 중 하나? 레오나드 페더라는 평론가가 60년 정도에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분이 재즈 인생을 45년 정도 했는데 어렸을 때 빼고 한 20살 넘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84년에 돌아가시는데 45년 정도 동안 반을 나눠보면 한 60년 정도가 되잖아요. 반이 안 됐는데 이미 1000장의 앨범 LP에 드럼을 쳤다. 많이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그러니까 뉴올리언즈 스타일의 딕실랜드부터 스윙, 비밥, 퓨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간에는 또 아방가르드가 탄생하는 아방가르드 재즈가 탄생하는데 그 초기에도 가담을 하고 말하자면 약간 팔색조 같다 할까? 아주 카멜레온 같이 진짜 부지런히 그렇게 재즈 인생을 사신 분인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겨우 5개의 앨범을 골라 갖고 왔는데 5개 앨범에 5곡이죠. 이분이 이제 웨스트 코스트의 대표격인 드러머잖아요. 이분이 만든 그 밴드가 쉘리맨 앤 히스맨이라고 이 쉘리맨 앤 히스맨 이 밴드가 59년도에 At the Black Hawk라는 볼륨 2에서 Step Lightly라는 앨범 그 곡을 갖고 왔는데 이 라이브 앨범은 이분이 가장 그 메인으로 했던 이분이 가장 그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라이브 명반이라고 하는데 그 앨범에서 한 곡 그리고 오네트 콜먼이라고 프리 재즈의 대가 오네트 콜먼이 아직 프리 재즈로 빠지기 전에 앨범 이 두 앨범은 59년도 앨범인데요. 57년에 바니 캐슬이라는 기타리스트와 함께 협업을 했던 앨범에서 한 곡 그리고 소니 롤린스와 57년에 또 한 앨범이 있고 84년에 돌아가시는데 84년에 팝 아티스트죠. 어덜트 컨템포러리 송라이터인 베니 매닐로우 이 5개의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셜리맨은 잘 몰라요. 저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름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티파니에서 아침, 네. 그리고 닥터 지바고 이 영화 음악 그 시절 영화 음악은 재즈맨들이 삐지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백그라운드 뮤직을 연주를 했는데 그 드럼 소리, 패기리 피버. 그러니까 피버라는 노래 제목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기리는 몰라도 피버라는 곡은 피버 제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음악이 드럼이 음악을 갖다 살렸거든요. 그 이 음악의 피버의 드럼을 바로 셜리맨이 연주를 했죠. 각 장르의 재즈를 폭넓게 하신 것도 있지만 100편이 넘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음악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절 가장 대중적인 재즈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분이 50년대 그 뉴욕 태생인데 이제 한 20살이 넘어서 스윙 밴드에서 뉴욕에서 활동을 하다가 50년대 초에는 LA로 이주를 해요. 아예 그래서 LA를 베이스로 해서 그리고 또 컨템포러리라는 레이블에서 붙박이 드러머로 여러 앨범들에 참여를 하고 자기 개인의 앨범도 내고 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쉘리맨 앤 히스맨이란 밴드를 조직을 해서 블랙호크라고 샌프란시스코의 굉장히 유명한 재즈 클럽인데 블랙호크에서의 라이브를 담은 At the Black Hawk 5개의 앨범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앨범이 굉장히 유명한 게 쉘리맨 앤 히스맨 이 퀸텟 구성의 멤버들의 연주도 훌륭하지만 이 클럽에서의 라이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라이브가 굉장히 훌륭하게 녹음이 되었다고 해서 더 유명한 앨범인데 그중에 볼륨 2에 있는 스텝 라이틀리 그러니까 트럼펫의 조 고든
그리고 리치 카무카란 테너 색소포니스트, 그리고 피아노는 영국 출신인데 빅터 펠드맨, 베이스에 몬티 버드윅, 이렇게 해서 5명이, 셸리맨까지 드럼에 5명이 연주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웨스트 코스트의 가장 세련된 앨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라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음질이 굉장히 좋아서 스튜디오 앨범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그 아주 레파토리도 아주 5장에 걸친 3일 동안의 라이브를 5장의 앨범으로 다 출시를 한 건데,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이분의 가장 주특기였던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가장 명반인 At the Black Hawk 앨범을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같은 해 59년인데 오네트 콜먼 프리 재즈. 그러니까 선뜻 소개시켜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그 프리 재즈의 대가인 오네트 콜먼이 시작 부분에 LA에서 하다가 이제 프리 재즈로 가면서는 뉴욕으로 옮겨서 이분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LA에 아직 있을 때 컨템포러리 레이블에서 앨범을 낼 때, 앨범 제목은 Tomorrow is the Question이라는 앨범인데요. 그 앨범에서 엔들리스라는 곡을 갖고 나왔는데, 이 오네트 콜먼이 아직 프리 재즈로 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이 앨범에 담겨져 있는데, 피아노가 없는 쿼텟이에요. 오네트 콜먼이 알토 색스폰을 불고, 돈 체리가 트럼펫을 불고, 그리고 퍼시 히스, 그리고 레드 미첼이 두 베이스가 나눠서 하고, 셸리 메리. 그러니까 오네트 콜먼 하면은 프리 재즈의 그냥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나긋나긋하고 세상 밝은 재즈를 하는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드러머 셸리 맨이랑 어울리지가 않는데, 저도 처음 옛날에 들을 때 이 셸리 맨이 여기서 드럼을 쳤어? 근데 셸리 맨이 이 아방가르드 재즈, 특히 이 오네트 콜먼의 이 앨범에 가담함으로써 정말 전방위적으로 음악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시작할 때 그 20대 때 보면은 뭐 찰리 파커랑도 하고 디지 길레스피랑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40년대 그 또 비밥이 탄생될 때 누구보다 그 빨리 받아들여 갖고 디지 길레스피나 찰리 파커하고도 음악을 했고, 나중에 이제 50년대에 웨스트 코스트로 넘어와서는 그쪽 이제 방송 일이나 영화 일도 하면서 컨템포러리 사회에서 나긋나긋한 웨스트 코스트 재즈를 하면서도 정말 대중적인, 예, 오네트 콜먼 같은 이 아방가르드 재즈의 탄생에도 이분이 관여를 한 거죠. 그래서 59년의 모습만 봐도 가장 나긋나긋하고 세련된 재즈와 가장 앞에 나가 있는, 전방위에 나가 있는 재즈를 한꺼번에 연주를 했었고, 그 2년 전인 57년도에서도 2장을 골라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당시에 50년대에 보면은 메트로놈이나 다운비트지 혹은 플레이보이지 이런 데서 재즈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독자 투표를 해요. 그 중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앨범을 프로젝트로 내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타에는 바니 캐슬이 1등을 했고, 드럼은 셸리 맨이 1등을 했고, 베이스는 레이 브라운, 엘라 피츠제랄드의 남편이기도 했던 이 3명이 57년도에 더 폴 윈너스라는 앨범을 내면서 차차 한 5개 앨범을 쭉 내게 되는데, 그 제일 첫 앨범 더 폴 윈너스에 있는 온 그린 돌핀 스트릿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바니 캐슬 기타가 이게 되게 명료하고 깔끔한데, 거기에 리듬 섹션 베이스의 레이 브라운과 셸리 맨의 그 스윙, 되게 깔끔한 기타 음악. 이게 기타 음악을 누군가 소개할 때는 항상 이 앨범을 저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런 깔끔한 또 앨범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57년도에 소니 롤린스가 동부에서 테너 색스폰의 강자로, 이 소니 롤린스가 그 당시에 57년 당시에는 맥스 로치 밴드에서 드러머 맥스 로치 밴드로 해서 서부에 투어를 왔는데, 투어를 왔다가 컨템포러리 레이블이랑 녹음을 하나 하는데, 소니 롤린스 인터뷰에 보면은 서부에 온 김에 앨범을 하나 내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묶여있는 음반사가 없었나 봐요. 컨템포러리랑 한 장을 계약을 해서 내게 되는데, 자기가 멤버들을 구했다는 거죠. 항상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셸리 맨이나 베이스의 레이 브라운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 바빴기 때문에 새벽 3시부터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앨범 제목은 Way Out West라는 앨범이에요. 웃겨요. 앨범 자켓이 네. 권총 딱 차면 그 총은 없고 예. 색스폰이 그 서부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덤불 있는 데서 또 그 사진은 또 되게 유명한 재즈 사진을 많이 찍었던 윌리엄 클렉스톤이 찍은 사진인데 그 자켓이 되게 귀엽죠. 아주 재밌어요. 예. 그래서 동부의 최강자가 서부의 리듬 섹션이랑 만나서 우리 전에 아트페퍼 얘기할 때 동부의 리듬 섹션이 와갖고 아트페퍼랑 했던 그것도 요 즈음에 나온 앨범인데 아트페퍼 미츠 더 리듬 섹션이라는 앨범 소개했었는데 이건 반대죠. 동부에서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오고 서부의 리듬 섹션인 레이 브라운과 셸리 맨이 하는데 이게 웨스트 코스트 재즈, 이스트 코스트 재즈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콜라보가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재즈 듣기가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일면이 있는데 이 앨범에서 Come Gone이라는 곡을 골랐는데 소니 롤린스가 이 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같이 셸리 맨이랑 녹음을 하고 일화가 있는데 되게 재밌게 녹음을 했다고 해요. 피아노 없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피아노의 화성이나 어떤 그 피아노가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너 색소폰, 베이스, 드럼 이렇게 셋이서 좀 더 자유롭게 즉 소니 롤린스가 좀 색다른 분위기에서 마음껏 테너 색소폰으로 놀 수 있는 분위기를 한 건데 맥스 로치 밴드의 소속으로 사이드맨으로 와서 공연 중에 이걸 녹음한 거잖아요. 나중에 맥스 로치가 왜 나 안 껴줬냐고 그랬다는. 그래서 소니 롤린스 초기작 50년대 초기작 중에는 굉장히 인정받는 앨범이기도 하고. 맥스 로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셔를맨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맥스 로치는 드럼을 멜로디하게 연주한다. 자기는 멜로디를 생각하면서 드럼 연주를 한다. 뭐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읽은 것 같아요. 잠시간 맥스 로치랑 자기는 다르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부지런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연주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59년에 두 앨범을 받고 57년에 두 앨범을 받는데 이렇게 쭉 이런 재즈 인생을 사시다가 이분이 84년에 63세 정도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84년에 녹음한 앨범을 5번째로 갖고 왔는데 베리 매닐로우 그냥 팝 가수잖아요. 팝 가수죠.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그때. 베리 매닐로우의 84년 앨범 2AM 패러다이스 카페 새벽 2시 파라다이스 카페. 이 앨범 유명해요. 세라본도 나왔고. 그렇죠. 예, 보컬리스트는 사라본도 같이 한 곡 불렀고 바리톤 색소폰은 제리 멀리건이 같이 했고. 네, 제리 멀리건도 연주했죠. 예. 그 당시 이제 재즈로 한번 가보겠다 베리 매닐로우가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베테랑 재즈맨들 드럼에 셸리맨 63세 그때 베리 매닐로우가 최고였었거든. 예. 라스베가스 쇼도 하고. 그러니까 베리 매닐로우가 제 생각에 판을 한번 크게 벌린 거죠. 정말 크게 재즈 벌린 거예요. 베테랑들을 쫙 피처링을 하고 3일간 리허설을 한 다음에 재즈 녹음하듯이 그 오버더빙 없이 그냥 원 한 번에 테이크로 한 번에 딱 녹음들을 끝냈다고 하는데 첫 곡인 파라다이스 카페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되는 게 듣는 팬 입장에서는 메인스트림 재즈를 하는 사람이 뭐 다른 거를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느끼는 약간 오히려 팬들은 편협함이 있는데 직접 재즈를 하는 평생 재즈를 하신 분은 그런 거 없이 너 그런 거 컨셉 좋아 그럼 나는 가서 내가 드럼 쳐줄게. 그래서 저는 이 파라다이스 카페 앨범에 웬 악터버 고우스 이런 곡 되게 유명하잖아요. 10월이면 라디오에서 무지하게 나오고. 무지하게. 예. 근데 이런 팝 같은 거였는데 이게 재즈였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오히려 들으면서 내가 더 편협한 거네. 제리 멀리건이고 누구고 다 이런 팝 가수가 어떻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특했겠죠. 재즈 풍으로
아니 재즈로 음악을 해보겠다. 그러면 편견 없이 가서 해주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셸리맨이라는 아티스트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지막 곡 파라다이스 카페는 베리 매닐로우와 전에는 매칭이 안 됐었는데 사실 이거를 몇 년 전에 알기는 했었지만 요번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이분이 중간에 1910년대 20년대 뉴올리언스 재즈를 다시 복원하는 작업에 그쪽 음악도 했고 퓨전으로 70년대 이후로 넘어갔을 땐 퓨전 재즈도 하고 영화나 방송 음악도 하고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과 마이 페어 레이디 이런 피아노 트리오로 하는 그런 나긋나긋한 것도 하고 자기 주 전공인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셸리맨 앤 히스맨이라는 그런 밴드를 만들어서 자기 음악도 하고 그리고 셸리맨스 맨홀이라고 저기 재즈 클럽 자기가 한 60년부터 한 73년까지 운영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많은 뮤지션들이 라이브 앨범을 빌 에반스도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즈 같은 인생을 사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탄생일이 아마 한 6월 11일인가 지난 그러니까 탄생 한 100주년 101년이 된 그래서 셸리맨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던 거죠. 네. 제 경험으로는 방송사에 지금 이제 다 없어졌는데 옛날엔 오케스트라가 다 관현악단이 다 있었어요. KBS, MBC, SBS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member들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들이 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 방송해야 되고 뮤지션 입장에서는 고정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들이 다 방송사 관현악단에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 셜리맨이 영화서부터 방송사 음악서부터 이거 한다는 게 그러니까 돈 많은 데잖아요. 그리고 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뽑으면은 섣불리 안 뽑아요. 정말 최고들을 갖다가 뽑아요. 그만큼 활동했다는 거는 최고였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뺏겨갖고 맥스로치랑 쌍벽을 이루는데 맥스로치 그럼 드러머 중에서 오 이러는데 셜리맨 그러면 셜리맨 이러잖아요. 근데 남겨놓은 거 이런 거 보면 셜리맨 정말 만만치가 않지. 그렇죠. 네. 다들 저도 이렇게 다 모아서 김 감독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쉬워요. 그냥 이렇게 아주 이지하고 이렇게 편안한 사운드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쉬운 음악은 쉬운 음악대로 어려운 음악은 어려운 음악대로 가리지 않고 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가리지 않고 한 게 아니라 다 열심히 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케이. 네. 셜리맨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